쿼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쿼카입니다. 쿼카와 함께 관심 종목 분석과 주식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한화솔루션에 대하여 1부는 기본적 분석, 2부는 기술적 분석으로 공부해 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 여러분이 제게 많은 힘을 주시는 방법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제 열정의 원동력이 됩니다. 1부를 못 보신 분들은 1부를 먼저 시청하신 후에 2부 기술적 분석을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2부 기술적 분석 시작합니다. 하나솔루션 1부 기본적 분석을 우리가 다 같이 해봤죠. 그 기본적 분석상 하나솔루션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계속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거기에 걸맞는 적정 주가가 계산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지난 1부 시간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지금 9월 24일 목요일인데요. 이제 목요일 날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해드린다는 게 참 시기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폭락 장세를 지금 거의 7일간 7거래일 동안 이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상당히 마음이 좀 무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분석하고 하면서 시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각 개별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한번 기술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화솔루션 주봉 차트입니다. 제가 항상 제일 처음에 보는 차트가 바로 이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에서 제가 이제 확인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전체 차트 상의 현재 가격의 위치, 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둘러보게 되는 거죠. 지난 우리 기본적 분석 시간에 현재 하나솔루션의 적정 주가가 51,287원, 제가 여기다가 초록색으로 지금 표시해 둔 구간인데요. 51,287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정확한 어떤 가격의 목표 주가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참고하기 위한 그런 자료고요. 이 51,287원의 적정 주가는 2022년에 실적 전망의 데이터를 끌고 와서 지금 계산이 나온 겁니다. 일반 기준가의 한 1.3배 수준으로 이제 이렇게 밸류를 쳐줬는데요. 지금 51,287원이라면 사실 지난 9월 11일 주간에 이미 그 가격을 돌파를 했습니다. 52,300원이 지금 하나솔루션의 사상 최고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1,287원, 쉽게 말씀드려서 사상 최고가는 아니고요. 52주 최고가라고 정정해 드립니다. 사상 최고가는 예전에 57,000원까지 간 적이 있어요. 2011년 당시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51,287원이라는 것을 52,300원으로 돌파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2022년에 적정가도 이미 도달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고점 밴드는 82,325원까지 갈 수도 있다.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계산이 되어지고요. 2020년에 고점 밴드가 57,935원으로 계산되거든요. 여기 잠깐 제가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올해 2020년에 고점 밴드는 57,935원이니까 사실상 올해 많이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고점 밴드까지는 도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57,935원을 올해 도달했어도
정말 물론 과열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의 과열이다. 57,935원을 돌파하고 올라가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도 아직까지는 57,935원을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의 과열이다라고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든지 상승 여력은 있는 건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장이 한 7거래일 또는 6거래일 뭐 코스피 코스닥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렇게 강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정 주가에서 하단 밴드, 저점 밴드를 향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주가가 반드시 이 저점 밴드까지 떨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 건데요. 일단 주봉상은 보스티안 지수는 일단 지난주에 데드가 났죠.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세력들이 이탈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지난주까지만 이탈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뭐 대부분 이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중이었겠죠. 예, 지난주에 산 사람들만 물려있지 나머지는 이미 다 세력들이 나머지는 다 이익을 실현하고 나가고 있는 세력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또 12주선이 있잖아요. 여기 노란 선이 12주선이잖아요.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없지만 12주선은 아직 지키고 있다. 12주선은 이제 뭐 일봉으로 치면 그 61선에 거의 가깝게 계산되어지는 선인데요. 12주선은 제가 정말 중요한 선으로 봅니다. 12주선을 이탈하고 붕괴해버리면 이건 이제 혹시 하방 추세, 하향 추세가 시작되는 분기점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정도의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주선은 지키고 있다 그나마. 그래서 뭐 물론 그렇게 큰 여력은 남아있지 않아요. 예, 큰 여력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선을 지금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은 뭐 오늘도 조금 그런 기운이 있긴 했지만 예, 수급은 사실 이번 주에 들어서는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개인의 매도세보다 더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봉을 지금 표시를 하고 있고요. 거래량은 좀 많이 터지는 편입니다. 지금 떨어지는 이 하락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상승 구간에서의 거래량보다는 못하지만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요. 근데 사실 안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고점 상태에서 아주 지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이런 고점 상태에서의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량 이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왜냐면 이 주간 그러니까 이게 언제죠? 9월 4일 주간 내에 많은 손바뀜이 고점에서부터 있었다. 쉽게 말해서 많은 세력들이 이때부터 이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고점에서 손바뀜이 많다는 건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적정한 레벨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거의 꼭지 가까운 부분 물론 뭐 지나서 꼭지라고 하니까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된 구간에서의 대량 거래량은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뭐 거래량만 무조건 터지면 좋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에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상승된 구간에서의 대량 거래량은 이 구간에서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많은 이익을 본 사람들이 팔고 나왔다는 거고 여기에 새로 진입했다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하락을 보였을 때는 이 구간이 어떻게 된다? 매물대로 되는 거죠. 네. 이 구간이 상당히 저항으로 만들어질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대량 거래량이 여기에 터지는 건 사실 썩 좋은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봉을 잠깐 보면 네, 일봉을 잠깐 보면 사실상 레벨업을 시작했던 구간이 이제 이때부터 8월 25일부터 레벨업 구간을 보였다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지금은 스테이 구간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레벨 구간을 형성했습니다. 예, 레벨을 형성했는데 이 레벨 자체가 상당히 큰 폭의 레벨이에요. 지금 거의 50%에 가까운 상승이었거든요. 이 레벨이 상승할 때 쉬지 않고 쭉 상승했잖아요.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50% 정도가 상승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50%를 전체 권역으로 쓰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50% 정도면 제가 반으로 뚝 자른다 그랬죠. 예, 이 레벨을 반으로 뚝 잘라서
중간선이 41,750원으로 계산이 됐어요. 41,750원이 계산되어서 윗부분도 3분할을 하고요. 3분할을 하고 아랫부분도 3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제가 윗부분의 3분할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예. 상승 추세라고 판단될 때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많은 그 기간 동안 하락을 했다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은 조정을 보였다. 이 조정이라기보다는 지금 조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과도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레벨일 경우에 50% 정도 되는 레벨일 때 반이 돼도 25% 레벨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25% 구간에서 마지막 지지선이 41,750원이었거든요. 이 41,750원이 사실은 9월 21일 날 이미 이탈을 해버렸어요. 물론 제가 이탈하는 날 하루 정도는 기다려 봐줄 수도 있다. 왜? 그 다음날 속임수 패턴으로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하는 날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또 하락세를 보였어요. 물론 그날 일봉상으로는 양봉을 뽑아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락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세에는 최소한 손절이 들어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 이 봉에는 최소한 손절이 들어갔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50% 상단 50%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매집을 하시든 추매를 하시든 할 수 있는 그런 그 작전을 세울 수 있죠.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 전략이 사실상 41,750원이 붕괴되면서 사실은 손절이라는 방법으로 아프지만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 레벨로 더 밑에 층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점점 더 손해가 커지고 심지어는 여기 지지선, 최종 지지선까지도 지켜주지 못하면 얼마의 손실을 보느냐? 50% 이상의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올라갔을 때 50%니까 떨어질 때는 그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죠? 지금 만약에 여기서부터 작전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떨어졌다면 그 퍼센테이지만 해도 대충 어림잡아 30.3, 50%까지는 안 되는구나. 떨어질 때는 아니죠. 여기가 아니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한 36% 정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손절을 쳤다는 이제 가정에서, 왜냐면 그 포인트가 우리가 지났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제 향후 대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직도 손절을 하지 못하셨거나 또는 이미 아주 저점에서부터 이 물량을 사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 수 있는 권역이 아닙니다. 지금은 무조건 홀드예요. 특히 지금처럼 폭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홀드 하시고요. 32,200원까지는 오히려 잘 지지세를 확인하신 다음에 32,200원 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때 오히려 추매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량을 더 모으는 거죠. 무엇을 담보로? 그동안의 이익 퍼센테이지, 이익금을 담보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부분에는 물량을 추매해도 평단가가 물론 조금 더 높아지겠지만, 평단가는 높아지겠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이 종목의 추세를 그대로 타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상승세로 들어간다면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만원 뚫고 뭐 많게는 7만원, 심지어는 8만원까지 가도 이상한 종목이 절대 아니다. 그렇게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이 부분에 사셔갖고 손절하신 분들은 손절을 잘 하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손절을 잘 하신 거지만 사실은 이미 이익을 보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락할 때, 물론 이 정도 선에서 한 44,000원, 45,000원 정도 부분에서 익절을 하고 나오셨다면 제일 잘 하셨던 거겠지만, 그죠? 그게 아니라 그래도 계속 가지고 계시거나 또 좀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지금 전혀 팔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2,200원이 일단 지지가 되지 않고 좀 무너지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좀 더 봐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후행 스팬으로 봤을 때는 후행 스팬은 아직 일봉상 이 가격대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렇게 더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근방에서 지지를 좀 받아주지 않을까. 예, 그렇게 지지를 받아주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지지를 할 줄 기대를 하고 또 지지가 되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위치다. 예. 물론 뭐 지금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점점 간격이 좁아지면서 양운이 지금 계속 밀린다면 이게 의문 형태로 변할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니까 경계를 하시되 뭐 크게 우려하실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급은 뭐 오늘 수급을 잠깐 본다면요. 지금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고요. 기관은 조금 샀고 특히 사모펀드 위주로 또 투신권 위주로 좀 들어왔고요. 개인은 또 좀 샀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봉상의 수급을 본다면 이 차트를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차트를 보면 지금 이게 파란 선이 개인의 수급이고요. 빨간 선이 외국인, 이 초록색 선이 기관의 수급입니다. 예, 이 하나 솔루션은 사실상 개인들이 끌어올렸어요. 그죠? 개인들이 계속 끌어올렸고 개인들이 지금 뒤늦게 이 주가가 꺾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뒤늦게 참여한 개인들이 좀 있네요. 그죠? 예, 개인들이 좀 있다가 9월 18일 정도 부근에서부터 개인들이 이제 뭐 손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 부분에서 사신 분들은 익절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들이 좀 물량을 빼는 걸 외국인들이 다 받아주고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오늘 외국인도 좀 물량을 내놓는 모습을 보였네요. 그죠? 네. 스토캐스틱 차트를 잠깐 볼게요. 스토캐스틱 차트를 보면 조금 더 안 좋은 게 보이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은 지금 상당히 많이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 솔루션은 상당히 선방했잖아요. 오히려 약간의 상승세 장중에는 조금 더 고점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간에 해당하는 그 스토캐스틱은 오늘 사실은 약간의 매수 사인 크로스가 났어요. 골든 크로스가 났고 대신에 이제 주간에 해당하는 이 스토캐스틱이 좀 문제예요. 예, 지금 이게 물론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게 50 근방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오늘 51.39인데요. 이제 50 부근에서 물론 이 떨어지는 이제 이 관성 때문에 조금 더 밀리는 건 보이겠지만 이 정도쯤 50의 근방 50 부근에서 이렇게 반등 또는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만약에 50에서 거의 지지를 못 받고 떨어진다면 이 밑에 거의 20 밑으로 과매수권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밀린다면 이게 지금 이 추세로 떨어진다면 지금 못해도 이 정도 기울기로 떨어진다면 못해도 앞으로 한 1, 2주는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일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게 반등을 어떻게 쳐주냐에 따라서 오늘 조금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내일 또는 다음 주에 어떤 식의 반등을 쳐주냐에 따라서 이 떨어지는 기울기가 이제 가파랐던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면서 이 50을 저점으로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월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크로스가 났거든요. 데드 크로스가 났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아직 그 에너지상으로 봤을 때는 단기로는 조금 돌릴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나요? 조금 돌릴 수 있겠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조금의 더 깊은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물론 예상이니까 뭐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전히 경계감을 갖고 조심을 하시고요. 지금 이게 턴어라운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반등을 해준다 하더라도 너무 섣불리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하고요. 차라리 중간 부분이었던 이 전체 레벨의 중간 부분이었던 41,750원을 돌파하면 그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따라 붙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41,750원이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올라갈 때는 저항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저항에 도달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맞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아주 힘있게 강하게 뚫고 올라가느냐는 이제 그때 가봐야 확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구간인데요. 지금 추세로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일봉상 볼린저 밴드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저는 20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선이 어디겠어요? 20일 이동평균이죠. 20일 이동평균은 이렇게 빨간색 점선이 20일 이동평균입니다. 위에 선 두 개는 그 이동평균선의 고점 이동평균, 저점 이동평균을 표하는 거예요. 약간 영역을 둔 거죠. 선 하나로는 믿기 너무 어려우니까 약간의 아래 위로 쿠션을 둔 겁니다. 여유를 두고 보는 건데요. 사실은 9월 21일 날짜로 20일 저점 이동평균선까지도 깼어요. 그죠? 아주 안 좋은 거죠. 많은 분들 21선 매매 전략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이날 무조건 매도하셨다고 봐야 돼요. 뭐 손절이든 익절이든 많은 분들이 이때 매도를 하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물린 셈이 되는 거죠. 9월 달에 사신 분들은. 어쨌든 그 41,750원을 다시 회복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볼린저 밴드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상단에 타치하고 안으로 재진입했을 때는 그 다음 미션은 뭐다? 아래에 있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 푸른 짙은 네이비 블루가 볼린저 밴드 하단입니다. 이 선이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죠. 지금 이제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서 볼린저 밴드가 지금 밑으로 열기 시작하고 있어요. 밑으로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열리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만나러 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하단을 만나야 그 다음 미션인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나러 가는 미션을 가지게 되죠. 물론 중간에 있는 21선이 지지를 잘 해줬다면 여기서 다시 맞고 반등하고 올라갔다면 훨씬 더 또 한 번의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올라갔을 수가 있었을 텐데 20일 중앙선을 이탈해버리는 그런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다음 미션은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만나러 간다. 그게 미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미션이라고 같이 무조건 간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반등받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대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밑에 있는 하단을 만나러 간다. 그 말은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32,200원 이 하단선까지도 깨면 그때는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이 지금 밑으로 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 때문에 볼린저 밴드가 수축해서 지금 팽창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팽창이 됐을 때는 이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만나면 잘못하면 2022년에 저점 밴드인 24,8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밀리면 지금부터도 한 30%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한테 욕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저는 기술적으로 봐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화 솔루션을 되게 좋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 또한 이 종목을 더 물량을 매집하고 더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타점이 너무 일찍 들어간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자칫 잘못하면 그 손해를 복구하는 선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잘못된 매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일부를 지금 매집하다가 사실 저도 뭐 본의 아니게 물린 상황이 돼버렸죠. 물론 그 매수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다가 더 물량을 모아 나갈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장 분위기라든지 또는 기술적인 현재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이 지지선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비중 조절을 정말 잘 하시면서 추매를 하시든 또 신규 진입을 하시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손절 치시는 분들은 지금 치시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건 너무 늦었고 상당히 많이 물리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뭐 심지어는 몇 개월을 시간을 가지더라도 턴어라운드 하는 것을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41,750원 구간에서 차라리 그때 손절을 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스토캐스틱에 관련된 에너지 차트는 봤고요. MACD도 지금 워낙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MACD 하방에 그 영역이 많이 침범을 했죠. 지금 지난번 상승보다 더 많이 아래로 밀려 있는 에너지의 힘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이게 지금 이쯤 부근에서 조금 키워볼게요. 이쯤 부근에서 네, 저점을 형성하고 더 이상 MACD도 안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고, 만약에 이게 떨어지면 또 더 밑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파동이 지금 한 번, 두 번 또 밀리면 더 크게 또 내려갈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 RSI, CCI는 이미 데드가 발생했죠. 데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이 지표만 보고 그랬다면 9월 10일경에 사실은 매도 또는 익절을 하고 나왔어야 되는 위치가 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무너지니까 계속 이렇게 데드 상으로 힘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급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DMI 지수도 사실은 9월 21일 날짜로 데드가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사실은. 물론 더 안 좋은 건 이제 이 초록색 기울기가 더 가파라지면서 그리고 이 그 음선이 상방으로 확 치고 올라가면 정말 무서운 건데, 오늘 희한하게 음봉이 양봉과 음봉 모두가 하락세를 보였어요. 물론 약간의 오늘 주가가 조금 상승하는 기미를 보여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재밌는 건 보통 이게 서로 엇갈리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음선과 양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살짝 밀렸고 에너지의 방향성은 조금 떨어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게 조금 힘이 죽어드는 방향이에요. 이게 만약에 올라가고 음선도 올라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부분을 보면 또 조금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거래대금의 보조지표인 MFI, OBB를 봤을 때도 지금 어느 정도 과매도권에 있고, 심지어는 OBB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돈이 들어오는 모습, 골든이 조금 발생하는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엔블럽을 봤을 때는 엔블럽 채널 상으로는 지금 떨어진 위치가 밑에서 두 번째 노란선을 보세요. 그 노란선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지를 보였느냐, 예전에 이렇게 한번 훅 깬 적이 있는데, 그 전에는 좀 많은 지지를 그때 조금 보여줬던 기록이 있긴 해요. 있는데 지금 그 밴드 제일 하단선도 이렇게 많이, 물론 이때는 지금 그 코로나가 처음에 이제 발병했을 때 급락했었던 그때이기 때문에 물론 좀 예외적으로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때 많이 하락하면 이 마지막 하단 밴드도 이탈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헤이킨 차트는 지금 뭐 일봉 완전 무너졌고요. 그죠? 일봉 무너진 건 이때부터 매도 사인이 발생했죠. 이날이 9월 11일이고요. 완전 무너졌고, MACD도 완전 무너졌고, 이격도 줄어들고, 그렇게 됐고, 주봉상 헤이킨 차트는 사실상 아직은 매도 사인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금 잘못하면 이 봉의 최저점, 그러니까 시가를 이탈하면 매도 사인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MACD는 벌써 밀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좋은 구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큰 추세는 아직 무너진 건 아니다. 하지만 그의 위험한 수위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권역이다. 여기까지 무너지면 주봉도 밀릴 수 있거든요. 주봉도 무너지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일봉상의 차트에서 봤듯이, 잘못하면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만나러 내려가는 그 구간,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부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지를 받아야 될까 정말 잘 봐야 되고요. 이걸 저지를 못 받고 뚫어지면 그때는 정말 좀 제법 깊은 조정, 본격적인 하락 추세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 많이 무서운 게요. 지금 24,700원이 저점 밴드긴 하지만 이보다 더 낮은 저점 밴드가 22,000원에도 있고 17,400원까지도 있어요. 17,400원까지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 조정폭이 크죠. 물론 2020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끌어오기는 좀 그렇고요. 최소한 2021년 내년 저점을 보더라도 한 22,300원까지도 내려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려온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하나솔루션이 약간의 그 다른 종목에 대비해서 선방을 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하긴 했지만 사실 그 선방의 모습 중에 하나는 다른 종목들은 지금 떨어진 게 6거래일 또는 7거래일 정도 수준에 불과해요. 지수가 떨어진 게 그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이전 니콜라의 문제가 터졌을 때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날짜 순으로 치면 날짜로 카운트를 하자면 거의 한 13일 13영업 거래일 동안에 지금 하락세를 보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먼저 스타트를 끄는 셈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조금 지지를 받고 오히려 약간의 양봉, 그러니까 플러스권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렇게 양봉을 만든 상승을 보인 종목들을 하나하나 뭐 많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보면은 그동안 낙폭이 엄청 컸었어요. 엄청 컸던 것들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조금 물량이 유입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하나솔루션의 회사의 사업적 역량이나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는 무조건 좋다고 봅니다. 예, 성장할 수 있는 회사고 성장성을 우리가 기본적 분석에서 확인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단기적 악재에다가 또 장 분위기, 전체적 시장 분위기, 제가 ADR 지수를 계속 이렇게 제가 장 마감 브리핑 때 알려드리는데 그런 ADR 지표 같은 것을 보면 지금은 상승하기가 어려운 장이라는 거죠. 그런 장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 매수나 추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타이밍을 기다려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이미 투매에 동참하시기엔 너무 늦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봉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사주선이 지금 꺾여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기 분홍색 실선이 사주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가 처음으로 언급해 드리는데 여기 분홍색 점선이 있어요. 분홍색 점선이 있는데 이건 무슨 이동평균선이냐면 12주 선인데 그 방식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순 또는 지수의 평균 이동 방식이 아니라 최소자성이라는 그런 또 평균을 구하는 공식 방법이 있어요. 좀 복잡한 함수인데 그 함수로 이렇게 그려진 그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이 저는 어떻게 또 이걸 이용하냐면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12주 최소자성의 이동평균선이 4주선보다 밑으로 있을 때 지금 여기가 그 샘플인데요. 이렇게 밑에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편의상 역별이라고 말하는데 이 역별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점선이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실선이 위에 있을 때 이 두 선을 돌파하는 이 양봉을 저는 매수 기준봉으로 봅니다. 예. 이때도 그걸 못 만들었고 이때도 그걸 못 만들었는데 4월 10일 날 만들었거든요. 예, 4월 10일 날을 저는 좋은 봉으로 보듯이 그럼 이게 쉽게 말해서 다시 이게 내려와서 서로 꼬이고 역별일로 진행되고 다시 한번 양봉 만들어서 올라가려 그러면 조금 조정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야 내일 당장 반등 치고 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내일 혹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잘 분석해 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고 추매나 매수 가담하실 때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어떤가, 조금 더 시간과 텀을 두고 판단하시는 게 어떤가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솔루션 2부 기술적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카였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셔서 제가 계속 힘있게 분석하고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